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도둑. 집에 도둑이 들 뻔했습니다. TV에서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저께 새벽 1시 45분경 웬일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건지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라고 농담을 들어 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몰에서 자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피해자가 범인보다 멍청해서 사고를 당합니까?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알아서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스토커건 재범률이 높은 이상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달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에 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들어오려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준비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제가 그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었을까요? 범인이 달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질렀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 개가 지금 짖으니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파괴한 범인이 자수하고 말하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칠거리는 게 있어서 부쉈답니다. 군대를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이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안성시의 비봉터널. 장마철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남다른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듯 특정 장소에 가면 덜덜 떨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이고 나름 서울 사람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다 되어갑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충북 음성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아주 먼 시골의 촌동네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시골 촌동네는 맞지만 서울과 나름 가깝습니다. 경기권 바로 밑이죠. 이곳 생활의 불편한 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려면 최소 40분은 차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1시간 거리로 이곳저곳 다 갈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장마철인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저와 아내 그리고 연년생 아이들과 안성에 있는 롯데마트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35km로 드라이브 코스로 휴일에 자주 다녔죠. 저녁을 먹고 장을 보고서 11시쯤 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터널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 중 터널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터널이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터널을 달릴 때 느끼는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이 사실 저도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터널이 2개가 나오는데 그중 비봉터널을 막 들어설 때였습니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차 천장을 때리던 빗소리가 멈추고 와이퍼를 잠시 꺼주고 터널 주행의 낭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터널 출구가 닫아놨을 즈음 와이퍼를 켜주고 비를 맞이하는 순간 무언가가 역주행으로 빠르게 정면으로 마주했고 저는 움찔하여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려고 했으나 이미 물체가 차를 통과했는지 지나가고 없더라고요. 뻘쭘해서 눈을 비비고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하고 옆자리 아내를 봤는데 얼어있더라고요. 어깨를 툭 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보고 뒤로 돌아도 보고 하더군요. 당황해하면서 하는 말이 단발머리 의여자를 터널 출구의 지점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하체가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무서워서 눈을 질끔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분명 감지했으니까요. 가끔씩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아내가 보조석에서 움찔움찔하면서 깜짝이야라고 할 때마다 뭔가를 봤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저는 농담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운전만 했고 아이들도 언제부터 잠들었는지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튿날 제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마트로 향하는데 터널쯤 가니 그날 밤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내에게 여보야 귀신 터널 나온다 라고 말하며 서로 히덕거리며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터널 상우측 쪽으로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다시 침묵을 유지한 채 마트로 향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을 운동회. 어머니의 지인인 어떤 아주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주머니네 아들의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집에서 나오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차를 아주머니 댁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가 옆집 사람에게 따지려고 옆집으로 가서 대문을 벌컥 열었는데 옆집 마당에는 집주인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옆집 사람은 최근에 남편도 병으로 죽고 자식마저 사고로 잃은 상태였다네요. 집에 식구가 없으니 시체를 발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해 일부러 차를 옆집 대문 앞에 바짝 주차해 놓고 차를 빼라고 옆집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시체가 발견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운동회에도 다녀오셨다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시기도 하셨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